안녕하세요. 소리 한 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소리 한 점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옴기니 이한이, 출판사 더 퀘스트입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죠. 오늘 나도 모르게 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나의 행동이 되었고, 결국 오늘의 나의 삶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며 인생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6장에서 나왔던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친구 하나가 그 나이대 남성들이 걸리는 중증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어떤 병인지 알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자분이 이 암에 쓰러질 건지 아니면 이 암을 쓰러뜨릴 건지 생각할 시간은 딱 15초입니다. 딱 15초뿐이에요. 이럴 수가, 이럴 순 없어,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흥분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왜 나야? 라고 중얼거린다면 이 암의 피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지금 환자분이 걸린 이 병에 대응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떠오른다면 이 병을 이겨낼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암을 이겨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제 6장 중에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의지에 따라 나의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삶의 문제는 나의 태도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발췌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감정에 책임지기.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난 못해요에 담긴 그릇된 믿음.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든 탓을 하지 마세요. 삶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면, 자녀나 부모가 당신을 막대한다면, 공부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사가 귀찮게 한다면, 그건 모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겁니다. 스스로가 무척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 절대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마구 먹어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건 난 아무 가치도 없으니 막 다뤄도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 자신이 홀로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홀로 있는 사람을 좋게 느낀다면 홀로 있는 것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멋진 일이죠. 당신이 지금 그토록 멋진 사람과 함께 있을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닐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딱 한 가지만 바꾸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은 생각에서 온다.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감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책감, 걱정, 후회, 자기 부정,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등 모두 생각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자신을 가두는 이런 감정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에서도 차분하게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에 책임을 집니다. 계산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지도 않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굴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방법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떤 일에도 건전한 반응을 하도록 연습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끼어들었을 때도 이들은 순간 치미는 화를 내뿜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오늘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게 두진 않을 거야. 이건 내 인생이니까. 오늘은 내 인생에 단 하루뿐인 날인걸? 오늘은 2번 오지 않아.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 자리에 앉아서 속을 태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저 인간이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일어난 일일 뿐이고 난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 좋아하는 체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 일로 우울해지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딱 5분만 더 이 일을 겪자. 그러고 나서 또 5분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계속 딱 5분씩만 겪자. 난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야.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감각할 필요도, 어떤 의미가 될 필요도, 관대하고 사려 깊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한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스스로 한 선택의 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행동이 굼뜨다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나요? 자신에게 그래도 난 늘 제 시간에는 끝내잖아 라고 말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 슬픈가요? 난 아이들과 있을 때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나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거야 라고 확실히 말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결함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가? 우리가 하는 예상들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감기에 걸렸든 허리가 아프든 두통에 시달리든 생리통이 있든 신체적인 건강마저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감기가 걸렸군. 이제 더 심해질 거야.
지금은 코만 막히지만 월요일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질 거고 수요일이 되면 열이 나겠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어야 떨어질 거야. 이제 고작 토요일인 건 나도 아는데 늘 그런 식이니까. 이러고 있다면 스스로 아플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벼운 감기네. 곧 지나갈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건 비타민C 몇 알을 먹고 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야. 내가 아프다는 걸 굳이 표현하지 않고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라.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평소와 다른 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있는 걸 두려워하죠. 이들은 안전을 원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표상하는 것에는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각을 피하고 익숙한 일들만 계속하려 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지의 것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미지에 맞닥뜨렸을 때 무척이나 들뜬 듯 보이기까지 하며 심지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목록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미리 알려주는 계획, 목표, 세부사항들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겁을 집어먹지도 않죠. 이들은 사물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으며 선입견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외국어 공부 같은 건 꿈조차 못 꿉니다.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 건 고등학교 때 못 배워서야 라는 식으로 말하죠. 60년, 70년 전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개척했던,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90세의 나이에도 외국어 강좌 목록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구만. 전에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등록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지금 있는 자리. 익숙한 것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살다 보면 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소소하게 소비 습관이나 다이어트부터 질병으로 아프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요. 이럴 때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과 함께 24시간 이내에 나의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하루에 5잔은 마셔야겠다라는 작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해내보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성취 경험을 쌓아가 보세요.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힘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거창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보다도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사는 삶이 나중에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의 나보다 더 행복해지길 노력해 보아요.